도둑놈의 맛을 보고 나니 달라진 과부의 마음. 어느 조용한 옛날 마을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계급, 야망,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엉켜 있는 흥미로운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양반과 젊은 평민 과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그들이 마주한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 한 가난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재혼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양반 집 맞은편에는 젊은 평민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양반의 눈에 큰 기회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반은 그녀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양반이 평민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첩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인 체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과부를 유혹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이나 친절함 등을 통해 그녀의 관심과 호감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그의 행동을 그저 이기적인 동기로 가득 찬 시도로 여겼습니다. 양반의 나이가 많았고 그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경계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규범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과부는 평민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첩으로 삼는 것은 양반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양반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양반의 접근이 계속되자 과부는 처음에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속내를 투명하게 읽었고 그의 지위와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도보다는 자신의 재산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의 손길을 여러 번 뿌리쳤고 양반의 모든 시도에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부를 자신의 첩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굳게 마음먹었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과부의 마음에도 작지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의 행동이 때로는 진정성 있어 보였고 그녀 자신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가 이기적이라는 점을 여전히 의심했지만 양반의 제안마저 완전히 거부할 수만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본 문제는 계급과 권력의 불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과부의 재산과 삶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보였던 성별과 계급 간의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과부는 단순히 당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가진 인간적 힘과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양반의 끊임없는 노력과 세심한 접근법은 과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그의 행동에서 일말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자신 또한 그의 제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존재했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양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며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두 사람이 재산, 신분, 그리고 감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양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과부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삶의 방향을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둘 사이의 긴장은 그들의 내적 세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양반의 끈질긴 야망이 과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자신의 선택권을 지켜내며 그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유혹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에 관한 더 깊은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과 욕망, 그리고 계급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와 한계 속에서 각자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양반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과부는 자신의 삶과 자유를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관계란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것이 결여될 때 생겨나는 갈등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도둑놈의 맛을 보고 나니 달라진 과부의 마음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맞닥뜨리는 욕망, 갈등, 그리고 선택의 복잡성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 갇히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성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